이번 회계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367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2월은 새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정리추경 예산까지 그야말로 정신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그 누구보다 바쁜 12월을 보낸 분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위원장이신 고현수 의원님을 모시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네요. 특히 의원님께서는 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정책자문위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신 그렇습니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간단하게 좀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쉼없이 달려왔죠. 6개월 동안.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마는 특히 초선 의원이고 하니 또 쉼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하는데 도민들이 또 판단은 또 별개일 것이고 다만 뭐 영리병원 부분이나 그 공공의료원 부분이나 또 사회복지 정책 현장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관심 영역을 갖고 해왔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예결위원장직을 우리 동의의원들이 좋게 봐주셔서 예결위원장직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정책자문위원과는 다른 또 무게와 책임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때문에 사실 잠자리도 설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뭐 예결위원장 얘기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초선이지만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추경을 2번이나 했고 새 예산 심사까지 총 3번의 예산 심사를 좀 거쳤는데 그 3번의 과정을 좀 보면서 예산 심사 좀 총평을 좀 간단히 어떨까요? 그 재정 절벽이 생각보다 심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는 그 지방 소비세가 법률에 좀 개정되면서 일정 정도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연도인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재정 절벽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년 그 예산의 경우는 긴축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단 동의를 하는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긴축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도의 예산이 좀 방만하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 이 그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그다음에 후순위로 가야 될 사업들, 그다음에 불효불급한 사업들, 또 도의원 입장에서 꼭 해야 될 또 의원들도 자기의 그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하고 다시 종합하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총평으로 얘기한다면 긴축 재정은 불명하다. 향후의 재정 절벽은 명확하게 온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입법 그리고 예산 심사 두 가지 좀 들 수 있는데요. 뭐 그 말은 곧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만큼 존재감이 좀 드러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한 뭐 3번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예산 심사의 원칙이랄까요? 좀 어떤 점을 좀 견지를 하고 심사를 했었는지.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법,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얼마만큼의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과 제도의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약하더라도 이게 도민의 복지 체감도나 경제 체감도에 밀접하다면 가급적 그 예산은 그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특히 이제 대중교통 관련된 버스 지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한 630억, 40억 규모를 특별회계로 했잖아요. 이 특별회계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내에 그 복권기금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교통 접근을 위한 것도 일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서 특별회계의 취지와 맞다고 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 비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감시와 그 견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회계로 분명하게 전환시키도록 해왔고 또 관련돼서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버스 회사가 사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혹은 부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또 시민의 발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과 조례의 근간 원칙을 좀 세웠고 또 그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무상 교복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민의 보편성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과감히 했고, 그다음에 해상 물류비도 했어요. 근데 해상 물류비 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포기를 했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이번에 우리 예산 심사의 기본적 원칙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지나긴 했지만 새 예산안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된 모양을 좀 보이긴 했는데 바로 전날까지 예결위 개수정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한번 또 예산 전쟁이 재현된 건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좀 나왔었거든요. 당시를 좀 되돌아봤을 경우에 어떤 게 가장 쟁점이었고 문제였는지요? 그 증액 규모였습니다. 그 증액 규모가 상임위에서 그 적지 않은 규모의 증액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의원들도 그 당선을 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증액 규모가 좀 많긴 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증액 규모라도 일정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액 규모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그 과도한 증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주도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1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시군의회가 없어지고 하면서 그 민원들이나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증액을 하겠다는 입장의 차이였어요. 그런 부분이 도 입장에서는 과대한 증액 규모다라고 본 것이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과대하지 않다라고 본 관점인데, 어쨌든 절충은 했죠. 합리적으로 절충은 했고, 저희들이 한 절반 이상을 증액 규모를 줄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받아 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지사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인 선이기 때문에 받아 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의회에서 우리 도의원 분들이 볼 때는 미운 사람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더 미운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질문 드리면 예. 어쨌든 간에 그 이러한 이렇게 의회에서의 증액, 신규 편성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집행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뜨거운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쨌든 그 심의 과정 속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하거나 신규 편성하는 이러한 관행들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너무 이분법적인 질문인지 모르지만 지사가 공약을 반영하는 것은 선이고 우리 의원들이 반영하는 것은 악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분명하게 반영해야 될 공약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과도하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면 서로 또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이렇게 증액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에서 응당 있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 그 예결위원님들이 그분에 상당히 이제 동의하고 공감해줘서 큰 무리 없이 저는 예산 심사를 정리했다고 봐지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뭐 밤늦게까지 의사당 또 켜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견위원님들 진짜 수고를 진짜 목격을 많이 했는데요. 예. 뭐 바로 이렇게 추경 얘기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뭐 통상 정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해 살림살이를 쭉 정리한 거 있는데 정리 추경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 제주도 도교육청 살림살이 어떻게 좀 평가를 시켜볼래요? 그 교육청도 그 나름의 시설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시설비가 2월 되는 시설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히 했다고 봐지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월 그 액이 2017년 기준으로는 1조가 넘었죠. 1조 2천억 규모가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5천억, 6천억 규모로 줄였으니 일단 살림살이는 잘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30% 정도 이상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삭감한다라는 기본적 원칙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 생각이 들고 도에서 살림살이를 좀 잘해보고자 하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리추경부에서 제가 좀 주목했었던 부분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원지사가 작년 이맘때 뭐 예산 제출하면서 약속을 했었던 게 사회복지 예산 전체 예산 20%를 좀 약속을 했었고 당초에는 새 예산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지 추경하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 제주도의 변은 제주도의 말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국비를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체크해서 그 수혜 대상을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기본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 사회복지 비용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0.1%를 했는데 이번 결산을 해보니 18%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가 모자라죠. 이거는 지사가 앞에서는 포퓰리즘적 말씀을 하신 거고 뒤에서는 그와 그 포퓰리즘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복지 예산의 경우는 특히 앞으로 긴축 재정이 예상되고 재정 절벽이 예상되고 또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자 부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재정이 결산 기준으로 20%는 분명히 넘어서야 복지 체감도가 그나마 우리 도민들에게서 보여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20% 이상을 꼭 결산으로 해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이 더 깊게 살펴보고 또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진짜 격려하고 할 예정입니다. 내년 결산심사 때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네요.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볼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정리추경 때 가장 많이 문제되어지는 게 예. 그 예산을 계획 세웠던 것만큼 집행하지 못해서 사정되어지는 우리 불용액이라든지 뭐 해를 넘기는 예산들 좀 많이 네,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원래 평가 다시 한번 좀 내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명시월이 보통 불용과 명시월,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월도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명시월도 그 작년의 경우는 약 5천억 규모였는데 이제 3천억 규모로 줄어들었고 건수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만 봤지 사실 사고이월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결산 때야 그게 나와요. 그래서 유추해 볼 때는 그 사고이월 범위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이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전혀 삭감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고 그에 그 맞게끔 명시이월 금액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도 그에 맞춰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2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강력하게 그 우리 의회에서 그 대체할 생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난 4년 우리 도정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대박난 해 4년이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부동산 활랑생에 입어가지고 지방세수 수입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뭐 가용재원도 상당히 역대급이었다는 좀 말도 좀 들었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재정 절벽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채도 그래서 이렇게 발행하는 계획을 좀 세운 거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좀 돌아야 되는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장기 미집행 그 공원과 도로 같은 경우에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어야 됐죠. 사실 그게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고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됐고 다음에 지방세가 환랑일 경우에 다음에 그 경제적 침체기로 가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세워야 됐죠.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기 전략이 좀 부재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세 환랑이 됐으니까 모두 좋은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그
공원 쪽에 그 도로를 이렇게 신설함에 있어서 예전의 비용보다 3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익이냐?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3배의 비용이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뭐 1조 2천억, 3천억 규모였을 때 이 규모에 맞는 전략과 다음에 줄어들었을 때의 전략을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너무 그 지방세 세수 이익에 따른 잔치만 벌였다라고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역할들이 더 중요하게 좀 얘기되어질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예산이란 것은 편성과 심의, 집행이 하나의 좀 어쨌든 종합 예술과도 좀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소통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극한 대립 예산 전쟁이라는 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좁히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예산 협치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전에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중기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만이 의회에서의 심의도 뭐 나름대로 더 효율성이 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 협치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제가 저번에 그 예산 심사에 맞춰서 즈음에서 기자 그렇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중기적, 장기적 그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한 5년 단위로 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또 각 분야별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분야별 사업들이 포함을 해서 이 어떤 내용으로 가져감이 있어서 가장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업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협업 절차가 예전엔 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유명무실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협업과 관련돼 있는 좀 그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또 이런 신규 지방 재정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는 지금은 그냥 서류를 그 예산안 심사에 맞춰서 갖다 주는 일종의 그 첨부 서류인데 이전부터 좀 서로 의견하고 의논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는 큰 이익이 다가게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요거와 관련해서는 조례로도 우리 도하고 예. 의회하고는 분기별로 정책 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자리도 분명히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협의회는 보다 좀 큰 단위의 내용이고 그것과 덧붙여서 좀 이게 실무선에서 분야별로. TF에 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에 있는 우리 서로 간 도하고 의회 간의 좀 협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한 달 내내 우리 예결위 고생해서 예산 심사 잘 끝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집행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집행부의 몫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 뭐 제주도 도교육청 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하는 걸로 좀 마무리 좀 하죠. 그 저희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그 지난 결산 심사 때 시정 요구권을 그 발동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회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등한시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8건,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경우는 7건의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진짜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도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이유는 정말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제대로 하라라는 강력한 요구이거든요. 그래서 도와 교육청이 저희들이 꼭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민들이 가장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기관도 도의 감시도 하고 비판하고 견제도 하지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지지도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덕담까지 건네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수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5조 3,500억, 1조 2천억 원,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입니다. 제주도 GRDP 규모가 약 18조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 경제의 공공분야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잘 집행하면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질 것이고 반대로 재정 집행이 삐걱된다라면 제주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새해에는 이 같은 예산이 어려움이 처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이 젖줄이 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것에 소중히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곧 도민과 시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맙습니다.